우리 며느리가 손이 참 커.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번 고생하는 거 말이야. 힘들잖아. 이제 이혼하자.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다. 추석날 상을 차려온 나한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혼 서류를 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나한테 어떤 경악할 무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아파라. 새벽 5시 반 한지수의 검지에서 붉은 피가 떨어졌다. 도마 위 무채 사이로 핏방울이 스며들었다. 거실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 재방송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지수야, 갈비 좀 더 삶아. 우리 큰아들 오늘 일찍 와. 이경숙의 목소리가 소파에서 날아왔다. 지수는 베인 손가락을 입에 물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피 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지수는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밴드를 붙였다. 가스레인지 위 5개의 냄비가 동시에 끓고 있었다. 김치찌개, 갈비탕, 잡채, 나물 반찬, 떡국까지. 야, 이 개그맨 진짜 죽이네. 엄마, 이거 봐요. 박도연의 웃음소리가 벽을 뚫고 주방까지 밀려왔다. 하하, 그러게 말이야. 요즘 이런 재미난 거 보기 힘든데. 지수는 국자로 갈비탕을 젓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시계 바늘이 6시를 넘나들 때 윤아린이 부엌에 들어왔다. 이모,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하시더니. 응, 사람들 많이 와. 너희 부모님도 오시고.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할인의 시선이 지수의 밴드 붙은 손가락에 머물렀다. 이모, 또 다치셨어요? 어제도 베이셨는데. 괜찮아. 칼이 좀 무뎌서.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김치는 새 걸로 꺼내놨지? 작년에 신 거 내놨다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얼굴 찌푸리더라. 네, 어제 새로 담근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떡국떡은 가래떡 말고 조개떡으로 했지? 우리 가족들 그거 좋아해. 네, 조개떡으로 했습니다. 도연이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작년에도 봤는데 또 하네. 뭐 볼 게 없나? 그냥 켜놔. 심심하잖아. 지수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였다. 당면이 서로 엉켜 있었다. 할인아, 넌 나가서 쉬어. 거의 다 됐어. 아니에요, 같이 할게요. 이모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 쪽으로 소리쳤다. 지수야, 물 좀 갖다 줘. 목말라 죽겠어. 지수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할인아, 이모한테 물 좀 갖다 드려. 제가 갈게요. 할인이 물병을 받아들고 거실로 향했다. 혼자 남은 지수는 국자를 냄비 가장자리에 걸쳤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차갑게 손목을 스쳤다. 거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물 드릴게요. 어머, 고마워라. 우리 할인이가 제일 착해. 도연이 말했다. 지수는 뭐해? 아직도 안 끝났어? 음식이 많아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엌에서 작게 나왔다. 매년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치, 엄마? 도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 지수는 가스불을 줄였다. 보글보글 끓던 소리가 잦아들면서 주방이 상대적으로 조용해졌다. 밴드가 붙은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할인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이모, 할머니가 나물간 좀 봐달라고 하세요. 어떤 나물? 도라지요.
지수는 도라지 무침 그릇을 들어 맛을 봤다. 짠맛이 혀를 찔렀다. 간이 좀 세네. 설탕 조금 더 넣어야겠어. 거실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졌다. 어머, 이 사람 왜 이래? 하하. 시어머니와 도연이 동시에 웃었다. 지수는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고 나물을 다시 묻혔다. 할인아, 이거 할머니께 갖다 드려. 네. 할인이 그릇을 들고 나간 사이 지수는 싱크대에 기댔다. 차가운 타일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맛이 맞네. 우리 지수가 손맛이 좋아. 그러게요. 이모 요리 정말 맛있어요. 할인의 목소리였다. 도연이 말했다. 맨날 해서 늘었지 뭐. 15년이면 꽤 됐잖아.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지수의 손이 앞치마 끈을 만졌다가 다시 내려왔다. 밴드 위로 피가 조금 더 스며나왔다. 이모, 손 괜찮으세요? 할인이 다시 들어와 물었다. 응, 괜찮아. 지수는 다시 국자를 들었다. 갈비탕 표면의 기름을 천천히 걷어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냄비 뚜껑을 덮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리고 이어서 할인의 휴대폰 진동음이 작게 울렸다. 다 됐어요. 지수가 마지막 나물 그릇을 상에 올렸을 때 거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TV 소리만 홀로 흘러나왔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 모서리를 밝게 비췄다. 자, 모두 모여요. 밥 먹어야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다. 도연은 리모컨을 소파 쿠션 사이에 끼워 넣고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왔다. 우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할인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매년 이렇게 차려. 우리 지수가 손이 커서. 시어머니가 의자를 빼며 앉았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밥그릇들을 나누어 놓았다. 도자기가 나무 상판과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할인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다. 뭐려? 매년 하는 거예요. 도연이 갈비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맛있네. 올해도 간이 딱 맞아.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그런데 지수야. 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지수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집으려던 나물이 그릇 속에 그대로 남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도자기와 부딪히며 작은 쨍 소리를 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이젠 정리할 때가 됐죠.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지수의 목덜미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정리요?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연과 시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무슨 얘기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할인아, 넌 몰라도 돼. 어른들 얘기니까. 아, 네. 지수는 밥알 하나를 입에 넣었다. 목구멍이 메말라 넘어가지 않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여전히 목이 말랐다. 지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도연이 물었다. 제가 뭐려? 이렇게 매번 고생하는 거 말이야. 힘들잖아. 도연의 목소리에 평소 없던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젓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걸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생이라기보다는 아니야, 고생이 맞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15년 동안 우리 집안일 도맡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니? 할인이 조용히 물을 마셨다.
유리컵이 입술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다. 평소보다 눈빛이 이상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봐, 손도 또 다쳤잖아. 도연이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는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마룻바닥에 둔탁하게 울렸다. 시어머니가 지수를 보며 말했다. 지수야, 우리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무슨 말씀을? 도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A사 크기의 하얀 봉투였다. 그는 그것을 식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다. 봉투 위로 햇살이 비쳤다. 하얀 종이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할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빨라졌다.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해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일단 밥부터 먹자. 음식이 식잖아. 지수는 서류 봉투를 바라봤다. 그것이 식탁 위에서 혼자 떠 있는 것 같았다. 나머지 음식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거실에서 TV 속 개그맨의 웃음소리만 계속 흘러나왔다. 서류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지수의 손가락이 하얀 봉투 입구를 벌렸다. 안에서 깔끔하게 접힌 종이 2장이 나왔다. 할인의 시선이 그 종이 위에 고정되었다. 이혼합의서. 지수가 첫 번째 줄을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다. 도연이 숟가락을 그릇에 넣고 젓는 소리만 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예요. 시어머니가 나무를 집어 올리며 말했다. 지수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글자들이 줄을 맞춰 정렬되어 있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도연의 대답이 짧았다. 할인이 물컵을 입가에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마시지 않았다. 이모. 할인아, 넌 밖에 나가 있어.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는 서류 2번째 장을 넘겼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도연 명의의 아파트, 지수 명의의 적금, 자동차 소유권까지 세세하게 나뉘어 있었다. 이유가 뭐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이유가 따로 있나? 이제 각자 살 때가 됐죠. 갈비탕에서 나는 김이 서류 위로 번졌다. 글자들이 흐려 보였다. 15년 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씹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도 생각 많이 했어. 어떤 생각을요?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수야, 너도 힘들었잖아. 매번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우리 엄마 간병하고 그런 건 괜찮았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내 가족비까지 우리가 다 해결해줬는데. 지수의 손끝이 서류 모서리에 닿았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할인이 숨을 참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돈은 제가 다 갚았잖아요. 갚긴 뭘 갚아? 내 이름으로 된 적금으로 갚았지. 그것도 제가 번 돈인데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TV에서 나오던 웃음소리도 언제부턴가 멎어 있었다. 갈비탕이 끓는 소리만 부엌에서 은은하게 들려왔다. 지수는 서류를 다시 접었다. 종이가 반으로 접히면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도장은 언제 찍으라고 하세요? 오늘 중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오늘이요?
할인의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떨어졌다. 째랑하는 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다. 죄송해요. 지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시선을 옮기지 않았다. 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다. 그의 눈동자가 서류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급하게 왜요? 급한 게 아니라 이미 늦은 거지. 시어머니가 물을 마시며 말했다. 지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생각할 시간은 없나요? 뭘 더 생각해? 어차피 결론은 같을 텐데. 도연이 다시 갈비를 집어들었다. 할인이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밖에 나가 있을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할인의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멀어져 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이 더 조용해졌다. 지수는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종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15년의 무게치고는. 시어머니가 마지막 한 숟가락 밥을 입에 넣었다. 잘 생각해봐라.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밖에서 할인의 휴대폰 진동음이 작게 울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로질렀다. 할인이 나간 후 식탁 위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이혼아 비서가 든 봉투가 김치찌개 그릇 옆에 놓여 있었다. 도연이 수저를 정리하며 일어났다. 생각해보고 말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심함이 돌아와 있었다. 언제까지요? 오늘 안으로. 시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지수야, 너도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거야. 새 출발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 늦지 않았어. 지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종이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15년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거예요? 도연이 거실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정리라기보다는 정돈하는 거지. 정돈요? TV 소리가 다시 켜졌다. 오후 연속극의 OST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됐어. 오늘은 내가 할게. 부엌에서 찬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뒤따랐다. 지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봉투 안에 서류가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재산분할.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거실에서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개그맨이 넘어지는 장면이었나? 그 웃음소리가 평소와 똑같아서 더 이상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수야, 접시 어디 둬야 하지? 찬장 윗칸에요. 아, 맞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이어졌다. 물소리, 그릇소리, 걸레질 소리. 평소에는 지수가 혼자 하던 일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도연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이에요. 문 밖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벨을 눌러?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모, 괜찮으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응, 괜찮아. 할인이 지수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체온이 미세하게 전해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지수는 할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25의 맑은 눈동자였다. 너는 왜 나왔어? 그냥 답답해서요. 할인이 봉투를 힐끗 보았다. 그거 정말 이혼 서류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멈췄다. 시어머니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갑자기요? 할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갑자기는 아닌 것 같아. 준비를 많이 했더라. 거실에서 도연이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반복됐다. 이모가 뭘 잘못했길래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이모, 응? 정말 도장 찍을 거예요? 지수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다. 15년 전 결혼할 때도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었다. 그때는 설렜었는데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나왔다. 설거지 다 됐어.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가면서 말했다. 하리나,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할 나이 아니니? 아직 일찍이에요. TV 소리가 더 커졌다. 뉴스가 시작됐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지수는 봉투를 다시 만졌다. 종이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할인이 조용히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모. 응.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수는 할인의 손을 바라봤다. 따뜻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거실에서 도연이 하품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집안이 고요해졌다. TV 소리가 꺼졌다. 도연이 잠들었는지 거실에서 더 이상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할인도 1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지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이오나 비서가 든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엌에 형광등만 켜져 있었다. 하얀 빛이 식탁 위를 차갑게 비쳤다. 아침에 마셨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바닥에 갈색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했지만 지수의 컵은 그냥 두었나 보다. 봉투의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다. 지수가 몇 번이나 만지작거린 흔적이었다. 서류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재산분할 그 2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냉장고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언제였을까? 15년 동안 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었다. 도연의 TV 소리,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소리, 방문객들의 웃음소리.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밴드가 붙은 검지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어제도 배웠고 그저께도 배웠다. 매일 무언가를 썰고 다듬고 준비했다. 그런 일상이 오늘로 끝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였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추석 오후의 정적. 보통 때라면 친척들이 와서 시끄러웠을 시간이다. 올해는 다들 일찍 돌아갔다.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걸까? 부엌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그 빛이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아침에 준비한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일도 데워 먹고 모레도 데워 먹다가 결국 버리게 될 것이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문득 결혼 첫날이 떠올랐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억. 시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라며 손을 잡았던 순간. 그때는 따뜻했다. 정말로.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을까? 첫 번째 명절을 혼자 준비했을 때, 시어머니가 아플 때 간병을 시작한 순간, 아니면 지수의 부모님 빚을 떠안게 됐을 때, 지수는 봉투를 다시 만졌다. 종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전에 뜨거웠던 갈비탕도 이제는 차가울 것이다. 모든 것이 식었다. 거실에서 도연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는 늘 그랬다. 중요한 순간에도 잠이 들었다. 지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부엌 위쪽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이 늙어가고 있었다. 15년 된 이 집도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지수가 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며느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을지도. 냉장고 소리가 멈췄다. 집안이 더욱 고요해졌다. 지수는 봉투를 양손으로 감쌌다. 종이의 감촉이 피부에 전해졌다. 그때 벽시계에서 시간을 알리는 딸랑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현관벨이 2번 울렸다. 저녁 8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상태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도영과 시어머니는 이미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였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문 쪽을 바라봤다. 이모, 저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이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할인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들어와. 둘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지수가 형광등을 켰다. 하얀 빛이 식탁을 비췄다. 뭔데? 표정이 이상해. 할인이 의자에 앉으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모, 이거 들어보세요. 뭘? 화면에 녹음 앱이 실행되어 있었다. 재생 시간이 3분 47초로 표시되어 있었다. 어젯밤에 제가 실수로 녹음한 건데. 할인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지수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에요. 응, 그게 어쨌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이혼하면 그 집이 자동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 맞죠? 할인이 지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더 들어보세요. 녹음이 계속됐다. 당연하지. 지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론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럼 이혼 서류에 재산 분할 어떻게 써놨어요? 아, 그거. 지수가 원래 살던 집은 지수 몫으로 써놨어. 어차피 전세금 빼면 남는 게 없으니까. 아, 그러면 지수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네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15년 동안 우리 집안일 다 해줬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지. 지수는 휴대폰을 응시했다. 화면의 음성 파형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언제 녹음한 거야? 어제 새벽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런 대화가 들려서.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녹음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런데 지수가 순순히 응할까요? 응하든 안 응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이혼은 기정사실이니까. 지수가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살림만 했던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변호사 비용도 없을 텐데. 할인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모,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더 있어? 조금 더 있어요. 할인이 다시 재생했다. 그나저나 지수 적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대신 관리해줘야지. 지수 혼자서는 돈 관리 못하잖아. 어머니가 통장 가지고 계시죠? 당연하지. 지수한테 맡겨뒀다간 다 써버릴 텐데. 지수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할인이 녹음을 멈췄다. 이모, 괜찮으세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이 부엌 창문 너머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지수 명의로 된 아파트였다. 지수가 모르는 사이에 팔릴 예정인. 이모, 응.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고마워, 할인아. 이모,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다봤다. 화면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우선 이 파일을 내 휴대폰으로 보내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할인이 파일을 전송했다. 지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텐데. 지수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할인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진실을 알려줬잖아. 부엌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녹음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15년 동안 나는 진짜 바보였구나. 이모. 아니야, 정말로.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뭘 더 망설여. 지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단함이 섞였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실 거예요? 지수는 할인을 바라봤다. 도장은 찍을 거야. 네. 대신 내 방식대로. 냉장고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부엌이 고요해졌다. 할인의 휴대폰 화면이 완전히 꺼지면서 두 사람의 얼굴에 형광등 그림자만 남았다. 법무사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지수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손에 든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전 10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법무사가 책상에서 일어났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다.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책상 위에 이혼합 비서가 펼쳐져 있었다. 지수가 어젯밤 팩스로 보낸 것이었다.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다시 훑어봤다. 남편분과 시어머님이 작성한 합의서군요. 네. 재산분할 내용을 보니 좀 이상한데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할인이 보낸 녹음 파일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걸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법무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녹음 파일인가요? 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도연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다. 지수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에요. 응, 그게 어쨌다고? 법무사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혼하면 그 집이 자동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 맞죠?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까지. 15년 동안 우리 집안일 다 해줬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지. 법무사가 안경을 벗었다. 언제 녹음된 건가요? 그저께 새벽입니다. 이 대화 내용과 합의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네요. 법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악의적 재산 은닉 시도로 보입니다. 지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녹음 파일은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볼펜을 집어들었다. 녹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 조카가 우연히 들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녹음한 건 아니군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가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법무사가 메모를 했다. 볼펜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이 경우 재산분할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재협상이요? 네. 상대방의 기만 행위가 명확하니까요.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지수는 합의서를 다시 내려다봤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다. 왜 이혼에 동의하시려는 거죠? 지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15년이 너무 길었어요. 길었다는 건? 속이고 이용당한 시간이요. 법무사가 안경을 다시 썼다. 그럼 이혼은 진행하되 재산분할만 제대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걸 알리는 거죠. 법무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합의서 내용이 금세 바뀔 겁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상대방이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면서 햇살이 잠깐 가려졌다. 사무실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법무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한지수 씨, 잘하신 선택입니다. 문을 나서며 지수는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첫눈이 카페 유리창에 닿았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지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쳤다. 법무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재산분할 합의 완료. 상대방이 전면 수용했습니다. 지수는 메시지를 다시 읽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눈송이를 바라봤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려와 보도에 쌓이고 있었다.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로 눈이 쌓여갔다. 따뜻한 거 하나 더 드릴까요? 카페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지수와 비슷한 나이일 때 결혼했을 할인이 생각났다.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지수는 오른손 검지를 내려다봤다. 밴드가 떨어진 자리에 옅은 흰 자국만 남아 있었다. 상처가 아물었다. 추석 그날 물을 썰다가 베인 상처가. 그때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 꽤 깊었던 것 같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몸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휴대폰이 진동했다. 할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모,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축하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답장을 천천히 타이핑했다. 고마워. 내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어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싶었다. 이번엔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을 요리. 15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가 즐거울 것 같았다. 커피잔이 점점 식어갔다. 지수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뒷맛은 달았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쓴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나 보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눈송이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금세 녹았다. 지수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가죽 의자에서 일어날 때 삐걱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왠지 정겨웠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눈을 맞으며 걷는 것도 언제 이후일까? 늘 빨리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할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번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만들 수 있었다. 짜다 싱겁다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할인은 늘 이모 요리가 최고라고 말해줬다. 진심이었다. 마트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챙겼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차가웠다. 갈비를 고르면서 지수는 예전 습관대로 한 번 더 살폈다. 색깔, 마블링, 냄새까지. 15년 동안 체득한 습관이었다. 나쁘지 않은 습관이었다. 정육 코너를 지나 채소 코너로 향했다.
당근, 대파, 양파, 무. 딱 두 사람 분량으로 골랐다. 예전에는 항상 10명분을 생각해야 했다. 명절이면 20명분도. 지금은 2명이면 충분했다. 오히려 정성을 더 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산을 마치고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지수 씨 맞으시죠?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전에 문의하신 원룸 말인데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일주일 전에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했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조건에 맞는 방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신축이고 남양이에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지수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새 집을 구하는 일도 곧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번엔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었다. 자신만 마음에 들면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봤다. 갈비, 당근, 대파, 양파. 딱 두 사람 분량이었다. 무게도 가벼웠다. 예전엔 두 손으로도 벅찬 장복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이 고요했다. 도영과 시어머니는 어제 짐을 빼고 나갔다. 법무사의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사흘 만이었다. 생각보다 빨랐다. 증거가 명확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집이 넓어 보였다. 사람이 적으니 공간이 여유로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져다. 이제 그런 기억들도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지수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꺼냈다. 15년 동안 매일 착용했던 그 앞치마. 빨간 체크 무늬가 약간 바랬지만 아직 튼튼했다. 끈을 묶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친숙하고 편안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면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다. 할인이 오는 저녁까지는 그칠 것 같았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올라왔다. 예전에는 4개 버너를 모두 사용했지만 오늘은 하나면 충분했다. 냄비에 물을 끓이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고요한 집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갈비를 손질하면서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언제부터 노래를 멈췄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오래전 일일 것이다. 목소리가 조금 쉬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났다. 매운 양파 때문이었지만 왠지 시원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마지막 한 조각을 썰고 나서 지수는 찬물에 손을 씻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눈발이 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갈비찜이 끓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조용해졌다.